김문수 후보까지 확정된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3자 대결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이 결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표 있을 텐데요. 자, 그 결과를 보면은 대선 3자 가상 대결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세 사람의 이제 가상 대결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52.1%, 김문수 후보 31.1%, 이준석 후보는 6.3%라는 이런 결과가 있고요. 이 두 표를 보시면서 우리 박인식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저 흐름을 본다면 지금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다 전부 다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여론조사는 어쨌든 일부 샘플을 통해서 여론의 향배를 예측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결과 그대로 득표율로 이어지기는 뭐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3자 대결로 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31.1%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양쪽의 결집을 지금 예고한 포인트라고, 예고한 숫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거보다 더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뭐 대략적으로 40까지도 나올 수 있고 뭐 3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하신 분들은 하나 간과하신 게,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도 또 한 결집을 이뤄내게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진영 선거로 결집할수록 피해보는 건 3자 후보입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도 과거에 이제 심상정 모델이라는 나쁜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나쁜 모델이라고 표현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달리하기 위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양쪽 모두를 때리는 거거든요. 양쪽 모두를 때리면 결집 선거에선 자신이 표를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의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을 3자 후보 또한 부각을 시키면서 착한 3등 전략을 가야 되는데, 지금 메시지가 강경일변도로 이재명도 아니다, 김문수도 아니다, 대안은 나다, 이제 이런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과거에 제3자 진영에서 했던 전략과 동일합니다. 때문에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미래 전략으로, 미래 또 가치로서 비전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 판도가 변하려면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양자 구도의 이 대립이 조금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우리가 처음부터 짚었던 대로 지금의 선거는 김문수 후보가 너무 이제 양대 집결 선거로, 진영 결집 선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준석 후보가 건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결집도가 쉽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한길 리서치 조사도 결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 조사 결과는요, 리얼미터는 지난 7일에서 9일 사이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요. 단일화 이전의 가상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한길 리서치 조사는 바로 단일화 이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결정된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온 결과를 보면요, 한길 리서치 조사는 49.5%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8.2%입니다. 뭐 그래픽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한길 리서치 조사는 좀 더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 고재학 대표님 내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그 리얼미터 조사는 2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9일, 10일 이 김문수 후보가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등록하기 전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의 흐름들, 그 이전의 여론조사하고 대동소이한 지지율 차이인데, 지금 한길 리서치는 뭐 굉장히 근접을 했거든요. 한 11%, 11.3%포인트 차이까지 근접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국힘 후보로 좀 등록을 한 상태고, 지금 국힘 쪽 지지자들도 서서히 결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격차는 상당히 유의미한 이 리얼미터 조사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근접한다,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지지난 대선에서 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그 후보가 41%대 득표율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나머지 후보들을 전부 보수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중도 성향도 있었고, 이제 그런 그 중도 성향까지 합치면은 이제 문재인 후보를 넘어섰는데, 사실 양진영이 결집하면은 큰 득표율 차이가 나기는 어렵고, 저는
아까 그 박영식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은 양 진영이 이 단단하게 결집하는 그런 국면이 되면은 그 김문수 후보가 40% 득표율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저는 이번 대선의 관건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관건이라고 보이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집도키가 지금 단단하게 지금 결속이 돼 있는 상태고 이 중도 보수 쪽으로 지금 외연을 계속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50%에 가까운 그런 득표를 할 거다. 할 거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40%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게 저는 관건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이번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미래 주자로서 어떤 미래 비전을 계속 이 강조를 하면서 양 정당에 실망했던 어떤 그런 그 중도 성향의 후보자들을 지지자들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5%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네. 해봅니다. 지금 저 조사에서는요, 네. 이준석 후보가 5.7%가 예, 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49.5, 김문수 후보 38점인데요. 한길 리서치가 한 글로벌 이코노믹과 함께한 조사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하루 전에 11일자로요, 같이 했던 풀리뉴스와 한길 리서치 조사가 있습니다. 아, 또 예, 같은. 그 바로 전에 조사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44.8에서 이제 49.5로 조금 더 소폭 상승한 예.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28.6에서 38.2로 10% 포인트 가까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6.3%에서 5.7%로 예. 0.6% 포인트 예. 하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와 진보가 결집하고 있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 보수 진영도 지금 결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길 리서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적합한 대통령이다. 그런 후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호소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도 보수 진영의 민심이 단결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의 대결로 가면은 이준석 후보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인식 평론가님? 지금 이런 보수 진영의 결집 양상들 상당히 지리멸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집하고 예. 있고 또 내란의 공범이라는 국민의힘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과거 선거에서 나타났던 보수 진영의 결집 현상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이제 이게 승패에 대한 여부를 저한테 뭐 미리 여쭤보신다면 저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승패는 저는 뭐 큰 변수가 없다면 당연히 이제 헌법을 수호하는 쪽에서 이번 조기 대선이 열린 원인과 그 배경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도 맞춰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보수 진영의 결집이라는 건 늘 매번 선거 때마다 있어 왔던 일이고 기회와 욕망으로 똘똘 뭉치는 이제 보수 진영의 선거의 특징은 항상 이제 후반부쯤 흘러간다면 후반부쯤에는 항상 다 뭉친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단 단일화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일단 그 여부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가 얼마나 뭉칠 수 있느냐 이제 요 대목인데 말은 같지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보수가 뭉친다라고 제가 후반부에 얘기했던 것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얼마나 뭉치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대선 때 있었던 그 득표를 보니까요. 이재명, 윤석열 양쪽 결집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1601만 표를 가깝게 얻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1630만 가까이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놀라울 만한 득표거든요. 역대 그렇죠. 어떤 선거보다도 가장 많이 결집한 선거였는데 지금 이때 이재명을 뽑았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은 오히려 더 뭉칠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내란이라는 그 일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을 뽑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갈갈이 찢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후보로 찢어지고 또 당 내부에서는 찬탄 반탄으로 찢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찬탄 반탄이 얼마나 잘 뭉쳐가지고 이때만큼의 1640만이라는 득표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여론조사로 비춰봤을 때는 일부 보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쪽에 지금 배팅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론조사는 지금 뭐 결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투표장에 실제 나오는 건 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특징적으로 범보수가 분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실제 후보 김문수 후보로 뭉칠 수 있느냐, 요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범보수의 분열 그리고 내부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장면들을 일부 현장을 포착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신 그런 사진입니다. 이 국민의힘의 유세 현장 빨간색으로 도배돼서 곳곳에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뉴스버스가 있는 마포역 쪽에도 빨간 옷을 입은 운동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차량 모습하고 관련되는 운동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에서도 야 보수는 분열이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주면 네 바로 이건데요. 자, 저 사진도 있고 또 하나의 사진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저분들 지금 아마 일당도 받고 공식으로 등록이 된 운동원이거든요. 그런데 저분들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뭐 하고 있나요? 한 분은 이 플랜카드 이 포스터를 들고 아주 시원하게 주무시고 계시고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아예 관심도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걸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분열된 양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박영식 평론가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유세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만들었으면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유세 현장 어떻습니까, 박영식 평론가님? 아니, 말씀하셨는데. 저거는 네. 뭐 일부 제가 뭐 과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저 트럭 그 운전하시는 분이 유튜브로 뭐 자료를 받아가지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영상을 해당 영상을 좀 이렇게 틀어달라라고 실제 국민의힘 쪽으로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맞아요. 해당 파일을 받아가지고 재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유세차 아닙니까? 로고도 예. 차에 붙어 있고 저거는 국민의힘 운동원으로 정식 등록이 돼 있는 거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손발도 맞지 않고 그 관심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저게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연속 재생을 걸어놨는데 실수로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이재명 후보께 틀어졌다라고 하면 저 트럭 운전기사님이 민주당 영상을 많이 봤을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로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파일 형태로 받아가지고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영상이 틀어졌다라고 하면 배달 사고가 났다라고 볼 수 있고 저 사진이 또 절묘한 게요. 원래는 김문수 후보의 구호가 정정당당인데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징징당당처럼 되어 있어요. 정정당당이 아니고 징징당당이라고 되어 있는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대목이 좀 웃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 운동원 자격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트럭 저기 유세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트실 때는 좀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저게 해당 시각이 언제 찍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 운동원들에게도 어쨌든 쉬는 시간을 보장하는 보수 정당의 어떤 아름다움이 좀 느껴졌다. 그렇죠. 보수 정당은 9 to 6 잘 지켜야 되거나 아니면 근로 기준 시간을 잘 지키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로자이자 노동자이신 우리 선거 운동원들의 이 어떤 복지를 너무 잘 배려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민주당 선거 운동원들이 이 사진 보고 좀 부러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어디에서 찍힌 건지도 모르겠고요. 선거가 긴박해서요. 네. 그렇게 뭐 꼭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망중한 꿀잠을 주무시고 계신 운동원들 보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